월걸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브레인비어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불뉴스입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를 잡은 한 방이 될지 기대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5일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베어뉴스 넘어갑니다. 미국 기업 실적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던 주가가 꺾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만 IT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테슬라가 추천인에게 현금을 쏴주는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불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중고차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6월 4.2%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중고차 가격은 3달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은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월간 하락 중 하나였습니다. 가격을 보면 소형차, 럭셔리차, 중형차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어 CPI에서 중고차가 기여하는 게 한 5% 정도라는데 앞으로 물가 하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12개월 타깃 프라이스를 기존 440달러에서 주당 495달러로 10% 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AI 산업 발달에 의한 계단 함수식 상승, 그러니까 팍 튀어오르는 거죠. 이런 식의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저커버그가 직접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본인조차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챗GPT가 1억 명을 2달 만에 모았고요. 틱톡이 9개월, 인스타가 2년이 걸려서 1억 명을 모은 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좀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스레드가 트위터를 저격하기 위해 대항마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인데, 초반 버즈가 트위터를 넘어설 만큼 강력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 구글 트렌드입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트위터가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달리 스레드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관심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빨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스레드와 트위터, 사람들이 뭘 보나 연관 검색어를 좀 뜯어봤는데, 이 스레드의 경우 얼마나 가입자가 많냐, 트위터 유저는 얼마냐, 이런 거를 주로 보는데, 트위터도 비슷합니다만 이 세 번째 연관 검색어에 이 트리샤 페이타스와 콜린이라는 둘 다 인플루언서인데 서로 싸워서 갈라진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가십인데, 트위터는 이 스레드와의 경쟁 구도가 심한 상황에서도 이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스레드는 아직 가입자 확보 측면에만 사람들이 관심이다, 이런 얘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폭발적인 가입자 숫자만 보고 스레드가 트위터를 박살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어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미국 기업 실적이 부러지고 있다는 징후가 잡힙니다. 3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 좀 있으면 실적 장세가 나오겠죠.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 7%가량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이익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은 또한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도 꺾일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증시가 중장기 베어마켓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뉴스인데요. 대만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23.4%나 줄었다. 이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축 효과가 바로 직격탄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얘기 김영희 교수님이 그 로치 교수를 인용해서 많이 하시는데 수출 주도 국가의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만 수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을 꺾인 것이라면 향후 글로벌 경기도 좀 네거티브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다단계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차가 팔릴 때 추천인에게 현금을 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모델 Y, 모델 3를 사면 리베이트로 483달러 정도 3,500위안을 돌려준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분기 역사적인 판매량 증가를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결국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 판매량, 매출, 이익도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멀티 시나리오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브랜베어 시간 제가 준비한 얘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